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자, 오늘은 직무 분석 활용 사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직무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직무 분석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직무 분석을 활용하는 그 영역을 크게 뭐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하면 개인 활용, 그러니까 각자, 직원들이 각자 자신이 직무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성과를 관리하는 개인 활용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조직 활용, 그러니까 직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의 평가, 보상, 승진, 채용,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인사 관리에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직 차원의 활용,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에서는 그 개인 활용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기의 직무를 분석을 해서 그 직무 분석의 결과를 스스로 관리해서 성과를 굉장히 높였던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연히 어떤 블로그를 하나 좀 발견했는데, 그분께서 제 그 책이라던가 영상을 보시고 직무 분석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분석을 해서 그걸 꾸준히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받아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드린다는 좀 말씀도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례냐면, 자, 이분의 블로그를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발견한 글은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2019년 1월 18일 날, 1월 18일 날 2018년 독서 목록이라고 해서, 음, 개인적으로 본인이 읽었던 책들을 쭉 소개를 해놓고, 그 중에 제가 그 34년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됐던 책으로 이제 제 책이 어, 그 소개가 됐습니다.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딱 한 권의 책만 볼 수 있다면 고를 책은 저의 책이, 와,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정말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단 한 분에게라도 이런 정도의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제 책을 가장 좋은 책으로 이제 선정하셨던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처음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블로그를 이렇게 좀 보다가 보니까 이분이 실제 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나서 576%, 6,000%의 실적 상승을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동 지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적어 놓은 두 가지 행동의 변화로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실적의 상승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본인의 그 직무 분석의 경험을, 그리고 활용의 경험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 인사드리고 싶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혹시 이분 어떤 분이신지 제 패친이시면 좀 알려달라 그런데 답은 안 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다른 분들도 이 직무 분석을 각자 실시를 하시고 그 직무 분석의 결과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과의 향상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직무 분석이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툴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그, 뭐, 대단한 그런 툴이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당연한 건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과. 근데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서 관리하기 전보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는 직무 분석을 하시기 전에는 본인이 무엇을 성과 목표로 설정해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했고,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와 설정을 했을 때 어느 때가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했을 때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구체적으로 설정했던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전에는 첫 번째, 올바른 목표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떨어졌는데 내가 조직에 기여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이분이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경험들을 미리 사전에 경험을 했었고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무를 스스로 분석을 하셔서 그 분석한 결과를 꾸준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과의 향상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 메일 주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